안녕하세요. 체육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적 도전의 꽃, 우리나라에선 영미로 유명해졌던 컬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컬링의 의미와 유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컬링 장비, 경기장의 구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득점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여자 컬링 대표팀의 인기가 정말 대단하죠. 김은정 선수의 영미 구호는 유행어가 됐고 기발한 도구를 활용한 패러디 영상들이 쏟아지는 등 컬링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세계 최강 캐나다를 상대로 멋진 더블 테이크아웃을 선보입니다. 김은정 선수가 동료 김영리 선수에게 보내는 스위핑 신호인 영미 구호. 정식 컬링 구호는 아니지만 귀에 쏙쏙 들어오는 외침 탓에 국민 유행어가 됐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김은정 선수의 한결같은 표정도 SNS에서 큰 화제입니다. 폭발적 인기를 보여주듯 패러디 영상도 쏟아집니다. 로봇 청소기로 하는 컬링은 이제 기본. 남녀노소 스위핑 삼매경입니다. 기상천외한 패러디도 넘쳐납니다. 프라이팬으로 컬링을 하고 요강으로 직접 스톤을 만들어 컬링을 즐깁니다. 왜 이리 힘드노? 청년 농민들은 호박과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스포츠에 푹 빠진 아이들은 컬링 꿈나무를 꿈꿉니다. 여자 컬링 대표팀. 올림픽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인기만큼은 이미 2018년 이후로 컬링이 유명해지면서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컬링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컬링의 의미입니다. 컬링이란 4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빙판에서 스톤을 미끄러뜨려 표적, 하우스라고 하죠. 표적 안에 넣어 득점을 겨루는 경기입니다. 이걸 간단히 사진으로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컬링 경기장이 보이죠? 컬링 시트라고 하거든요. 이 45m 정도의, 총 45m 정도의 컬링 경기장 위에서 4명의 선수가 각각 번갈아 가며 2개의 스톤을 투구하는 경기입니다. 투구. 돌을 굴린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빨간 팀이 먼저 보낸다면 그 다음엔 노란 팀이 스톤을 투구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며 진행을 하는 경기입니다. 이 컬링은 중세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된 스포츠라고 합니다. 17, 18세기를 거치면서 캐나다를 중심으로 해서 겨울 스포츠로 발전하게 됐죠. 자, 그러다가 1998년 일본 나가노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서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지금까지도 동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컬링 장비입니다. 총 3가지 정도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스톤입니다. 그렇죠. 컬링의 가장 중요한 장비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한눈에 봐도 굉장히 무거워 보이고 단단해 보이는데 이 스톤에는 좀 특별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스코틀랜드산 화강암만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스코틀랜드에서 유래해서 이걸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다음은 부름입니다. 부름은 스톤의 방향이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스톤 앞에서 얼음바닥을 열심히 문지르는 브러쉬를 말합니다. 선생님도 처음 컬링 경기를 TV에서 봤을 때 왜 이런 빗자루 같은 걸로 얼음을 계속 문지르는지 몰랐는데 네이버 지식백과를 찾아보니까 부름으로 스톤 앞에 있는 얼음을 닦아줄 경우에는 닦지 않을 때보다 스톤을 약 3m에서 5m 정도 더 나아가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선수들이 열심히 땀을 뻘뻘 흘려가며 얼음 바닥을 문지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컬링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다니나요? 보통 그러지 않죠.
하지만 컬링화는 양쪽 신발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짝짝이입니다. 한쪽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신발 바닥을 제작한다고 하고, 나머지 한쪽은 미끄러질 수 있는 특수 고무 재질로 신발 바닥을 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 컬링 장비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컬링 경기장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컬링 시트라고 하죠. 컬링 시트. 경기장 전체를 컬링 시트라고 합니다. 총 45m에서 46m 정도의 길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길이가 체감이 안 된다면 대충 운동장 끝에서 끝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선수들이 소리를 크게 지르는 이유가 있겠죠. 자, 다음은 해크입니다. 해크. 자, 이렇게 양 끝쪽에 있는 발판인데요. 선수들이 스톤을 투구하기 위해서 발을 지탱할 수 있게 하는 고무 소재의 발판입니다. 다음은 하우스입니다. 하우스. 하우스는 득점이 인정되는 표적으로 4개의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파란색 원 하나, 하얀색 원 하나, 빨간색 원 하나, 그리고 하얀색 원 하나, 이렇게 해서 4개의 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버튼인데요. 버튼이란 이렇게 지금 체크해 놓은 빨간색 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우스 원의 중심에 있는 빨간 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원에 가까운 순서대로 스톤의 번호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득점 기준에 있어서 이 버튼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득점 방법에 대해서는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하우스 중심을 지나치는 빨간 선이 보이나요? 이 선이 바로 T라인이라고 합니다. T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선을 넘는 순간부터 상대팀의 스톤이 하우스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 상대팀의 스톤 앞에서 쓸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그라인입니다. 호그라인. 자, 호그라인은 양쪽 하우스 앞에 그려진 선으로, 이 선을 넘기 전에 스톤을 놓아야 하며 맞은편 호그라인을 넘어야 유효한 투구로 인정이 됩니다. 자, 만약에 호그라인을 넘지 못한 스톤은 다 제거가 된다는 점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시를 들어 한번 설명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한다고 하면, 그렇죠? 스톤을 이렇게 투구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스톤을 던질 때는 이 호그라인을 넘기 전에 스톤을 손에서 놓아야 됩니다. 그렇죠? 손에서 놓았으면 이제 스톤이 가고 있습니다. 네, 가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맞은편 호그라인이 여기 있는데 스톤이 가다가 한 이쯤에서 멈췄다. 그러면은 이 호그라인을 넘지 못한 스톤은 그 득점에서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백라인인데요. 백라인은 하우스 뒤편에 있는 선으로 이 라인을 넘어간 스톤은 배제됩니다. 여기서 이곳에서 스톤을 투구를 했을 때 스톤이 가다가 지금 보이는 여기 백라인 보이나요? 백라인? 이 백라인을 넘어가서 여기까지 스톤이 간다면 이 스톤도 마찬가지로 득점에서 배제가 된다는 점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스톤을 투구할 때는 호그라인을 넘기 전에 손에서 놓아야 되며, 그리고 맞은편 호그라인은 꼭 넘겨야 그게 득점에 인정되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호그라인을 넘기되 백라인을 넘기면 안 된다는 점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컬링의 득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컬링은 4명씩 두 팀을 구성해서 총 10엔드, 10회죠. 10회의 게임을 하는데 1인당 2개의 스톤을 투구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한 엔드당 16개의 스톤이 투구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16개의 스톤이 다 투구가 되면 그 해당 엔드는 종료하게 됩니다. 자, 16개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왜냐면 4명씩 두 팀이니까 총 8명이겠죠? 그리고 한 명당 2개라 했잖아요. 2개. 그렇기 때문에 총 16개의 스톤이 투구가 된다는 점입니다. 한 엔드가 끝난 후에는 버튼 아까 말했다시피 하우스 가장 안쪽에 빨간 원이었죠. 버튼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스톤의 소유팀이 해당 엔드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봐주세요.
하우스 안에 지금 노란 스톤 2개가 있고 그리고 빨간 스톤 1개가 있잖아요. 버튼에 가까운 스톤은 노란 스톤입니다. 노란 스톤 2개가 이 빨간 스톤보다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따라서 노란 팀이 빨간 팀보다 2개가 더 가깝기 때문에 이 점수 계산은 노란 팀이 2점을 먹고 빨간 팀이 0점을 먹은 것입니다. 그렇죠? 노랑 2, 빨강 0. 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오른쪽 그림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면 노란 스톤 2개가 하우스 안에 들어있고 빨간 스톤도 같이 1개가 하우스 안에 들어있죠. 이 노란 스톤 1개가 이 빨간 스톤보다 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점수는 노란색이 1점을 먹고 빨간색은 0점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랑 1, 빨강 2, 빨강 0. 이런 점수 계산이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그림은 일단 보면은 노란 스톤 2개랑 빨간 스톤 1개가 있는데 왜 다 노란 스톤이 2개일까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 스톤 모든 스톤이 하우스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점수 인정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0대 0이 되는 것이겠죠. 이거를 글로 설명을 해보자면 상대 팀보다 중심에 가깝게 던져진 스톤수만큼 득점을 한다. 하우스 안에 스톤이 들어가도 상대편보다 멀리 있다면 0점. 그리고 양팀 모두 하우스에 넣지 못하면 0대 0. 그러면은 선생님의 설명만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컬링 득점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한번 확인할게요. 자, 일단 모두 빨간 팀, 노란 팀 모두 스톤이 하우스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빨간 스톤 1개가 버튼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에 비해 노란 스톤은 버튼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빨간 팀이 1점을 득점할 수 있고 노란 팀은 득점을 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1대 0으로 엔드가 종료가 되겠죠? 두 번째. 그런데 지금 버튼, 그렇죠. 빨간 원 안에는 어떤 색의 스톤이 들어가 있나요? 그렇죠. 노란색 스톤이 2개가 들어가 있네요. 그에 비해 빨간색 스톤들은 다 그 바깥쪽으로 위치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빨간 팀은 0점을 먹고 그리고 노란 팀은 2점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0대 2라고 보면 되겠죠? 0대 2. 세 번째를 볼까요? 세 번째는 지금 스톤들이 다 하우스 안에 들어와 있는데 버튼에 가까운, 중심에 가까운 스톤들은 지금 어떤 팀인가요? 그렇죠. 빨간 팀이죠. 빨간 팀. 빨간 팀의 2개의 스톤이 이 버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노란 팀은 지금 버튼 안에 스톤이 들어오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빨간 팀이 2점 먹고 노란 팀은 0점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2대 0인 거죠. 아까와도 똑같이 지금 하우스 안에 모든 스톤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0대 0으로 엔드가 마무리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컬링의 기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실제 컬링을 하기에는 환경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컬링은 빙판 위에서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뉴 스포츠인 플로어 컬링으로 대체해서 컬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로어 컬링. 자, 처음에 이게 금액대가 너무 비쌌는데 30만원대거든요. 30만원대. 금액대가 너무 비쌌는데 학교에서 여러분들 위해 사줬습니다. 그렇죠? 플렉스를 해버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컬링의 기초를 기반으로 해서 플로어 컬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